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얼굴을 공개합니다. 뜻하지 않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진행이 되는 바람에 여러분하고 만날 날이 점점 더 멀어져서 이제 2주 동안은 또 제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뵙고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 연구실에서 이렇게 지금 녹화를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얼굴도 별로 이쁘게 안 나와서 지금 10번째 계속 다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괴롭지만 참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이해라고 하는 주제로 2장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1장 PPT 드리고 여러분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 기관에 방문을 하셔서 지금 방문하기가 어려우셔서 아마 인터넷으로 프로그램들을 좀 몇 개 모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평생교육, 내가 만들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좀 올려주십사 하는 과제를 드렸는데, 이미 제출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제출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10줄 이내로 내가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왜 개발하고 싶은지, 왜 나는 이쪽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것, 그것이 과제였어요. 그걸 해보신 분들은 이제 이 프로그램, 오늘 제가 설명드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평생교육 개론 설명 들으셨던 분들, 과목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기억나시죠? 혹시 이번 과목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일단 평생교육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평생교육사가 될 거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제가 평생교육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평생교육 개론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올려드렸던 PPT 1장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거기에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라고 하는 거를 정리가 되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교육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은 되게 학교 교육이었어요. 이 학교 교육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장된 것. 그래서 지난 학기에 대답 많이 하셨던 분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게 평생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다 맞습니다. 잘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평생교육법에,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에 정해져 있는, 나와져 있는 그 평생교육의 개념은 여러분이 정확히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PPT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한번 입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교육, 성인 문자 해득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 예술 교육, 시민 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요거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하시고 입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실 때 요 영역에 따라서 평생교육을 개발해 보실 거거든요. 요 영역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평생교육에서 프로그램의 기본이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역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아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뭐냐? 우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할 건데 그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거예요. 일단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정책이나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 이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정리해 놓고 있죠. 평생교육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교육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며 과제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학교의 시간표 자체가 조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개설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사실 평생교육사 과정에서 평생교육 실습 바로 전 단계, 그러니까 모든 이론적인 것들을 다 배우고 나서 하셔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3학년 2학기쯤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4학년 때 실습을 나가신다 생각을 하시면. 근데 지금 이제 편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1학년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도 여러 섞여 있고 이래서 이 과목들을 제대로 순서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이 과목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 평생교육사 과목 중에 제일 어려워요. 제가 이번 학기에 맡은 과목이 둘 다 어려운 과목이에요. 근데 제가 신입생도 엊그제 만나 뵀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너무 막 겁을 먹고 계시는 것 같아요. 통화도 하고 막 이런 분들 계신데 어렵습니다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건데요. 설명드려서 다 이해되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모든 과목을 찍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지지난주 계속 개강 전부터 사실은 힘들긴 했지만 사실 개강하고 나서 이렇게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개강이 미뤄지다 보니까 이렇게 장비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니까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프로그램 쓰는 법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찍는 거, 그다음에 찍어서 올리는 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번 학기에 제가 과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이걸 만들고 또 찍고 올리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거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설명을 듣고 그 담당 선생님이 뭐 파일 다 해서 올려주고 그림으로 올려주고 이렇게 해도 새로운 거 배우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뭐 공부를 해왔던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들여다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라서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빠르게 발전해가는 이 그 기술력에 어쨌든 발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다 배웁니다. 여러분들 신입생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 수업 듣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 많으실 거예요. 아, 도대체 내가 공부를 정말 결심하기도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 어려운 고비는 늘 오니까 우리 그걸 요렇게 한 번씩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쉽거든요.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그걸 좀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사실은 제일 어렵다. 왜냐하면 이전에 배웠던 평생교육의 이론을 전부 총합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만나질 못하지만 실제로 이제 만나면 계속 같이 해보실 거예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프로그램 만들고 의견 모으고 이러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개인에게 이렇게 과제를 드리면 실제로 잘 해보시는 분들이나 지금 평생교육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하세요. 그다음에 뭐 유치원 원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늘 하시던 거니까 잘 하세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실제로 평생교육사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 해본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 가져다가
조금씩 바꿔가지고 하는. 그래서 내내 뭐 A기관, B기관, C기관 가도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요 과목 공부를 빡세게 좀 하시면, 다음에 이제 주제만 딱 던져드리면 프로그램 개발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선배들 중에 이 과목 들으시고 실제로 평생교육사 따셔가지고 지금 여러분 인천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인천에서 프로그램 개발 굉장히 공모 많이 해요. 근데 사람들이 프로그램 개발 잘 못하니까 공모에 응하지도 못하고, 실제로 응한다 하더라도 잘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선배 중에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계속 그 프로그램 공모에서 실제로 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막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무튼 배운 거 잘 써먹고 있다 이렇게 감사 인사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도 하실 때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굉장히 감사하다 그러면서도 막 굉장히 어려워요 맨날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이제 프로그램이 평생교육 빼고 앞에 빼고 이제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어디서 들으셨어요? 여러분 책에도 나오는데 TV 프로그램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거 교회 이런데 그 요새 이제 공식적인 예배 못하고 교회도 다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그러는데 그 주말 예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우리 그 무슨 그 워크샵이나 수련회 이런 거 가면 수련회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말이 흔히 쓰이는 거는 앞으로 진행될 일이나 활동의 계획 순서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목록, 이게 되게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의미가 또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프로그램, 우리 교육에서의 프로그램은 목표 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이라든가, 학습 경험이라든가,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공통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별 프로그램 정의를 한번 볼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프로그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크라고 하는 학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상호 의존적인 활동, 상호 의존적인 활동에 여기 진하게 써 있는 것이 이 학자가 프로그램을 정의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 측면에서 볼 때 활동 부분을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버너라고 하는 학자를 봅니다. 정해진 기간에 특정한 학습 목적을 달성하도록 고안된 학습 경험, 여기에서 실제로 학습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 어떤 경험을 하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정의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코왈스키라고 하는 학자예요. 이 코왈스키는 조직적, 의도적 학습 활동의 설계이고, 그 다음에 환경과 조직, 프로그램,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이게 프로그램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코왈스키는 굉장히 학문적인,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일이라고 하는 학자는 전문가와 학습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물을 프로그램이라고 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카파렐라는 교육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활동, 행정적 기능이 서로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연속적, 역동적인 과정이 프로그램이다. 굉장히 프로그램의 정의가 학자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 거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의 의미가 이렇게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의미,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의미, 교육적인 의미,
평생교육적인 의미에서